엄청난 힘과 우악스런 완력으로 숨통을 조이는 괴물. 독이 아닌 조루기로 먹이를 제압하는 녀석들의 희생자 중엔 영양처럼 큰 동물은 물론 인간도 끼어있다. 하나 근육의 힘은 녀석들 능력의 일부일 뿐이다. 무엇이 뱀을 그토록 무서운 사냥꾼으로 만들어주는 것일까? 대답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다. 녀석들의 경이로운 먹이 사냥은 육지에서뿐만 아니라 물과 공중에서까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나, 녀석들의 놀라운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일단 먹이가 걸리면 긴 몸통으로 칭칭 감아 압살한다는 것이다. 녀석들의 이름은 압살자다. 남아메리카 밀림의 한 늪지에서 헤수스 리바스 박사가 인간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괴물을 찾고 있다. 그에게 있어 물밑에서 잠복하고 있는 괴물은 매혹적인 연구 대상일 뿐이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아나콘다다. 이 정도 크기의 아나콘다는 인간쯤은 간단하게 끝장낸다. 일찍이 뱀에 매료된 리바스 박사는 한 길만을 걸어왔다. 10년이 넘도록 모국 베네수엘라에서 아나콘다 연구에 열중해 오고 있는 그는 세계 최고의 뱀 전문가로 활동 중이기도 하다. 리바스 박사가 뱀을 직접 사로잡는 이유는 가장 이상적인 연구 방식이기 때문이다. 전 늘 뱀의 생활이 궁금했습니다. 뱀들은 어떻게 살까? 무엇을 느끼고 또 무슨 생각을 할까? 뱀을 연구하는 생물학자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뱀한테 비밀이 많다는 거죠. 5m짜리 큰 놈이 바로 눈앞에 있어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고작 코끝 조금하고 눈 조금뿐이에요. 그러니 연구가 어려울 수밖에요. 저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봤는데 자료를 얻기 위해선 역시 직접 생포하는 게 최고입니다. 박사가 세계 최고의 뱀 사냥꾼이 된 이유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뱀은 그저 뱀일 뿐이다. 한데 뱀의 종류는 놀랄 만큼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컨스트릭터는 먹이를 압살시켜 해치우는 사냥법의 대가다.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힘센 뱀인 압살자. 70여 종이 넘는 이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뉜다. 보아는 알을 부화시켜 출산하고 비단뱀은 알을 낳는다. 이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압살자의 종류는 다양하다. 리바스 박사는 세계를 돌면서 녀석들이 어떻게 최상위 포식자로 등극했는지, 또 여타 압살자들과 아나콘다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예정이다. 뱀은 초대류, 즉 판게아가 여러 조각으로 갈라진 뒤인 약 1억 년 전 지구상에 처음 등장했다. 압살자들은 각자 자신이 서식하는 환경에 맞추어 다양한 종으로 갈라지며 진화하게 된다. 리바스 박사의 첫 방문지는 호주. 이곳에선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압살자 중 하나인 모래 비단뱀을 만날 수 있다. 전 호주는 처음입니다. 이 거대한 대륙엔 말이죠. 세계 어느 곳보다도 많은 종류의 비단뱀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호주 원주민인 애버리진들은 비단뱀을 신성한 존재로 여겼죠. 이곳은 울룰루,
또는 에어스록으로 두 마리의 거대한 뱀이 싸움을 벌여 바위 이곳저곳이 패였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온다. 리바스 박사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뱀 추적에 나섰다. 애버리진 주민 두 분께 부탁을 드렸는데요. 뱀이 모래 위에 남긴 흔적을 찾아내고 해독하는 데는 이들만한 전문가가 없습니다. 호주에서 가장 오래 거주한 인간, 즉 애버리진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지식을 이용 뱀과 다른 동물이 남긴 흔적을 읽는다. 땅 속에서 튀어나온 것은 뱀은 아니지만 가까운 친척이다. Come here, boy. Come here, boy. Beautiful. 멋진데. 이놈은 고아나라고 하는 호주산 왕도마뱀입니다. 전문가들은 동의하지 않지만 전 뱀이 뱀과 비슷한 이런 동물이 땅속으로 들어가면서 진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리바스 박사는 뱀이 땅속으로 파고들면서 몸의 형태가 변했을 것이라 추정한다. 몸은 길고 가늘어지고 다리는 퇴화되었다. 현재도 많은 뱀의 몸속에는 오래전 사라진 다리뼈의 흔적이 남아있다. Is this a track right here? A cheeky one. Is it fresh? Yeah, bread one. Fresh one, huh? Can you follow it? Yeah, Can we find it? yeah. Oh, cheeky and fresh. That's my kind. Let's follow it. 호주에는 다른 어떤 뱀보다도 치명적인 맹독을 지닌 독사가 산다. 리바스 박사로선 놓칠 수 없는 기회다. This side. Yeah. Oh, sure. It is a cheeky snake, that's for sure. 녀석은 호주에서 가장 악독하고 무서운 뱀으로 알려진 호주 왕갈색 뱀이다. 조심해야 한다. This is a 이놈이 호주 왕갈색 뱀입니다. 호주는 사실 독사가 많기로 유명한데요. 이 녀석이 대표 주자 중 하나죠. 그러고 보니 뱀이 왜 독을 지니게 되었을까가 궁금해지는군요. 아마도 큰 먹이를 잡아먹으려면 먼저 죽여야 했겠죠. 그럼 어떻게 죽였을까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독입니다. 독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먹이의 숨통을 끊어준다. Okay. 그리고 또 하나의 매우 효과적인 방식이 바로 압살이다. 과연 박사가 최초의 압살자와 닮은 녀석을 만날 수 있을까? This seems to be like the place where she lives. 이분들 정말 대단해요. 부근을 둘러보고 바로 찾아내시는데요. 흔적으로 보아서 여기가 뱀이 사는 곳 같습니다. 주민들 말씀이 이건 독사가 아니래요. 뱀에 관해 전문가 수준인 주민들은 독이 있는 뱀과 없는 뱀을 흔적을 통해 구분한다고 한다. Do you see it? Is it there? Yeah. Ooh, what happened with its time behavior? I would something 하필 머리가 먼저 잡힐 줄은 몰랐죠. 또 아리를 튼 몸통이 잡힐 줄 알았는데 제대로 물렸습니다. Hello, girl. No. Wait, come with Papa. Come on with Papa. Okay. 근사하네요. 네, 모래 비단뱀입니다. 모래 비단뱀은 아주 원시적인 뱀이라고 할 수 있죠. 억세고 탄탄한 몸통에 목은 거의 없고 특히 머리가 아주 튼튼하고 강해서 모래를 쉽게 파고듭니다.
모래 비단뱀은 약 1억 년 전 형성된 뱀의 기본 틀에서 크게 변하지 않은 종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마도 원통형 머리는 원시 도마뱀 조상에게서 물려받았을 것이다. 몸통은 땅을 파고들기에 적합한데 이는 다른 압살자들이 오래전에 버린 습성이다. 녀석이 땅속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보면 초기 압살자들의 사냥법을 짐작할 수 있다. 지하의 굴속은 공간이 비좁아서 또아리를 틀어 먹이를 휘감기가 쉽지 않다. 대신 모래 비단뱀은 근육질의 몸통을 이용 쥐를 동굴벽에 힘껏 밀어붙여 죽인다. 아마도 이것이 압살의 시작이었을 것이다. 뱀이 진화하면서 압살의 기술도 발전했다. 녀석들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기 위해 박사가 스스로 실험 도구가 되기로 한다. 특수한 약품을 사용해서 뱀이 조를 때 혈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려고요. 박사의 몸에 특수 염료를 주사하자 엑스레이 밑에서 혈관 속 피의 흐름이 그대로 드러난다. 전 뱀을 많이 잡아봐서 녀석들이 얼마나 세게 조르는지를 잘 압니다. 세게 조를 때 혈관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한데요. I'm ready. So now he's injecting 지금 me again. 혈관을 드러나게 하는 약물을 주사했습니다.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혈관들에선 피가 거의 흐르지 않고 가장 굵은 혈관에서도 혈류가 아주 약합니다. 뱀이 이 정도 크기라도, 그러니까 제 팔보다 굵지 않은 녀석인데도 조이는 힘이 그야말로 엄청난 거죠. 그런데 훨씬 더 큰 놈이 우리 몸 전체를 칭칭 감고 조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뱀을 감기 전과 후의 사진을 비교해보면 작은 뱀도 혈액순환이 완전히 차단될 만큼 팔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데 일반적인 통영과는 달리 녀석들의 치명타는 질식이 아니다. 녀석들이 희생자를 힘껏 조르면 동맥에도 정맥에도 혈액이 흐르지 못한다. 결국 먹이는 질식에 이르기 한참 전 심장마비로 죽는다. 이때 가해지는 압박은 단순한 조르기보다 훨씬 복잡하다. 복합적이고도 강한 압력을 가해 1분 내로 먹이의 숨통을 끊어놓는데 이는 일부 독보다도 효과적이다. 압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기 위해 리바스 박사가 직접 자신의 팔에 아나콘다를 칭칭 감았다. 녀석은 먹이의 심장을 엄청난 힘으로 꽉 졸라서 혈액이 유입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 결과 체내의 혈액순환이 완전히 차단되어 버리죠. 그런데 조르는 힘도 대단하지만 여기에 비틀기가 더해집니다. 이 비트는 힘 때문에 제 손가락도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만약 제 팔이 동물의 등뼈였다면 벌써 부러졌을 겁니다. 이제 팔을 빼겠습니다. 네, 풀리네요. 제가 녀석보다 10배는 크기 때문에 팔을 빼는 게 가능한 거죠. 이 녀석은 10kg쯤 되니까 제가 훨씬 크고 힘도 세서 팔을 뺄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훨씬 더 큰 녀석한테 걸렸다면 아마 문제가 심각해졌을 거예요. 압살자들의 힘은 인간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무기는 이뿐이 아니다. 이번에는 아나콘다의 머리를 스캔해보기로 했다. 녀석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했었는데 이제야 보게 됐네요.
스캐너로 들여다본 아나콘다의 머리는 최첨단 연구소에서 설계한 최신 장비에 조금도 뒤지지 않았다. 입속을 빼곡히 채운 바늘 같은 100개의 이빨, 깜빡이지 않는 눈, 공기 중에 미세한 냄새 입자도 감지하는 후각, 온도를 감지하는 비늘과 입 주변의 구멍을 통해서는 어둠 속에서도 온혈 동물을 추적한다. 압살자들은 진화의 첨단을 걷는 사냥꾼이다. 한데 녀석들 중엔 사냥을 할 때 고개에 가까운 기술을 보여주는 종도 있다. 카리브해 한가운데 위치한 푸에르토리코는 생명이 넘치는 곳이다. 리바스 박사가 뱀을 찾아 축축하고 어두운 지하의 세계로 내려간다. 푸에르토리코를 이루고 있는 것은 석회암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에 걸쳐 물에 의한 침식이 일어나면서 복잡하게 얽힌 동굴이 생겨났죠.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동굴이 쿠에바 데 로스 쿨레브 로네스, 즉 뱀의 동굴이라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지하로 30m쯤 들어왔는데요. 이곳은 영원한 어둠의 세계입니다. 후텁지근하고 습하고 이상한 모양의 기이한 벌레들이 사방을 기어다닙니다. 아, 멋지네요. 여길 보세요. 옳지. 아, 근사해요. 제가 찾던 바로 그 녀석입니다. 푸에르토리코 보아요. 이 녀석은 알을 베고 있는 암컷이군요. 이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알을 벤 뱀이 왜 동굴에서 어슬렁대는 것일까? 해답을 찾으려면 더 들어가 봐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동굴의 공기 속엔 온갖 병균이며 곰팡이가 득실거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가보겠습니다. 동굴 내부는 박쥐로 가득 차 있다. 밤이면 이 박쥐들이 동굴 입구로 몰려 나온다. 이곳은 다시 동굴 입구입니다. 뱀들이 이 동굴 부근으로 모여드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한밤중에 이곳으로 오면 언제든 10마리 정도의 뱀이 근처 나뭇가지나 덩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뱀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려면 전등부터 꺼야 합니다. 네, 아주 깜깜해졌네요. 지금 전 제 손도 안 보여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절 보실 수 있는 건 바로 특수 야간 투시 카메라 덕분입니다. 자, 그럼 보시죠. 어둠 속에서 박쥐들이 나타납니다. 곧 푸에르토리코 보아들이 박쥐들이 쏟아져 나오는 길목에 하나둘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녀석들은 몸통이 날씬하고 가늘어서 나무를 타기 적합한데요. 꼬리로 나무에 매달려서 길게 몸을 고추 세운 채 지나가는 박쥐를 기다립니다. 30만 마리의 박쥐들이 매일 쏟아져 나오는 동굴 앞에서 푸에르토리코 보아는 꼬리만으로 몸을 지탱하고 번개 같은 동작으로 날아가는 먹이를 낚아챈다. 어떻게 박쥐를 잡느냐고요? 물론 체온도 느끼겠지만 대부분은 날개의 퍼덕임을 감지하죠. 무언가가 스치기라도 하면 곧바로 공격을 합니다. 사냥 시 녀석들의 인내심과 민첩성과 속도는 놀라울 정도다. 녀석들은 발톱도 손도 없으나 늘씬한 몸통만으로 박쥐 만찬을 즐긴다. 헌데 녀석들이 어떻게 자기 몸통보다도 훨씬 더 큰 먹이를 삼키는 것일까? 아나콘다가 무게가 45kg이나 나가는 카피바라를 잡았다. 카피바라는 베네수엘라의 늪에 서식하는 대형 설치류다. 일단 먹이의 숨통을 끄는 아나콘다가 식사를 시작한다.
한데 아나콘다는 먹이를 베어 물거나 씹지 못한다. 대신 녀석은 입을 있는 대로 벌려 카피바라를 천천히 통째로 삼킨다. 큰 먹이를 삼키는 비결은 무엇일까? 아나콘다의 몸통은 튼튼하고 강한데 비해 머리는 매우 취약한 편입니다. 큰 먹이를 삼키기 위해서죠. 이 아나콘다를 예로 들면, 이 팔을 감았네요. 녀석의 머리를 보면 말이죠. 큰 먹이를 삼키기 좋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 턱을 보시면 가운데가 갈라져 있습니다. 이쪽과 이쪽이 붙어 있지 않아요. 보시다시피 녀석의 오른쪽하고 왼쪽의 턱뼈를 연결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에 자리한 인대뿐입니다. 우리 턱처럼 통째로 붙어 있지 않습니다. 유연한 턱과 안쪽으로 휘어진 이빨은 먹이를 당겨준다. 이빨은 모두 6줄로 위에 4줄, 그리고 아래에 2줄이 있습니다. 이 이빨들이 먹이를 단단히 잡고 안으로 끌어들여 천천히 삼키게 해줍니다. 먹이가 있을 경우는 확실히 쓸모가 많은 골격이다. 하나 모든 뱀이 정기적으로 식사를 즐기는 것은 아니다. 리바스 박사가 다음으로 향한 곳은 벨리즈 부근의 작은 섬. 이곳엔 폭식과 기아를 오가는 뱀들이 살고 있다. 뱀을 잡기 위해선 밀림을 헤치고 한참을 들어가야 한다. 위위키는 벨리즈 해안 바로 앞에 위치한 작은 섬입니다. 축구장 크기 정도 될까요? 여긴 보아가 글자 그대로 득실득실합니다. 이렇게 많은 보아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최상위 포식자라 천적이 없어서인지 나뭇가지마다 보아가 널려 있어요. 위위키 섬은 수많은 철새들이 발을 쉬어가는 휴게소입니다. 북쪽에서 바다를 건너 남쪽으로 이동하는 도중 이 섬에 들러서 휴식을 취하고 배도 채우죠. 이곳에 당도한 새들은 긴 여행으로 몹시 지친 상태입니다. 너무 지쳐서 손으로 잡아도 가만히 있어요. 저도 한 마리 잡았는데요. 따끈따끈하네요. 빨리 회복되길 바랍니다. 자, 가거라. 곳곳에서 몇 달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뱀들이 지친 새를 노린다. 한 녀석이 덥석 덤벼들었으나 건진 것이라곤 한 입의 깃털뿐이다. 꼬리 깃털을 잃은 새는 뱀이 우글거리는 섬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뱀은 깃털이라도 상관없다는 듯 허기진 입을 놀린다. 하나 배를 채워주기엔 한참 부족하다. 지친 새를 잡기란 식은 죽 먹기다. 우와, 대단한데요? 저걸 보고도 뱀이 둔하다고 말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뱀이 나뭇가지에서 꼼짝 않고 있다가 새가 날아들자 바로 휙! 번개처럼 낚아챘어요. 그러나 사냥 실력보다 더 놀라운 것은 먹이가 거의 없는 동안에도 목숨을 부지하는 생존력이다. 이들 뱀들에겐 엄청난 능력이 숨어 있다. 힘겨운 시기,
일부 뱀들의 소화기는 기능을 멈추고 쪼그라든다. 먹이가 없는 동안 힘을 아끼려는 전략이다. 한데 먹이를 삼키는 순간 위장이 곧바로 작동에 돌입한다. 조직이 재생되고 창자의 융털이 다시 돋아나면서 최근에 들어온 먹이로부터 영양분을 빨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듯 모든 뱀은 먹이에 적응해 살아간다. 카리브해 건너편에도 이 명제를 고스란히 증명하는 압살자가 있다. 이번 방문지는 터크스 앤 카이코스 제도. 이곳의 섬들은 작아서 큰 동물이 살 수 없다. 큰 먹이가 없으니 큰 뱀이 살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제가 찾고 있는 뱀은 여간에선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녀석으로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운 종입니다. 그런데 이 섬에선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탐색해 볼까요? 여기 있네요. 제가 찾던 녀석이에요. 이 녀석의 이름은 드워프 보아입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그 덩치 큰 아나콘다하고 친척간이죠. 생김새도 같고 근육질의 몸통도 같은데 이보다 크게 자라질 않습니다. 지렁이보다 많이 크지 않은 드워프 보아는 이 섬의 풍부한 작은 먹이를 먹고 살도록 진화된 종이다. 여긴 이런 작은 도마뱀이 많아요. 나무마다 한 마리씩 보일 정도죠. 이렇게 완벽하고도 맛있는 먹이가 사방에 넘치니 숲에 드워프 보아가 많을 수밖에요. 놔줄게. 잘 가라. 작은 몸집에도 불구하고 녀석은 우람한 사촌과 똑같은 방식으로 먹이를 압살한다. 한데 아프리카처럼 먹이가 큰 곳에선 뱀의 덩치도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리바스 박사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크고 포악한 뱀을 찾아 남아프리카로 향한다. 아프리카의 포식자들과 겨루려면 특별한 생존 기술이 필요하다. 남아프리카의 비단뱀은 덩치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종으로 길이가 6m까지 자란다. 녀석이 풀숲에 몸을 감추고 먹이를 기다린다. 일 분도 지나지 않아 먹이의 숨통이 끊어진다. 포악한 공격성과 죽음의 압살 기술로 무장한 남아프리카 비단뱀을 당해낼 수 있는 자는 아프리카 사바나에 많지 않다. 이 거대한 뱀을 잡기 위해 리바스 박사가 남아프리카 비단뱀 전문가인 그레이엄 알렉산더 박사에게 도움을 청했다. How much farther do I have to go? Well, the snake that we're trying to find at the moment, they've picked a signal up around this area, so it would probably be a good idea to stop and see if we can get a signal soon. Let's just get a good direction here. Okay. Like that way, Just right? here. 야생 비단뱀들의 몸속에 심어놓은
초소형 전파 송신기와 컴퓨터의 신호를 따라 두 사람이 암컷 한 마리를 추적한다. So, Graham, is this the place where you find them, this habitat? It is, and they can get really well concealed in here, even in vegetation only this thick. Yeah, And no I mean, kidding. without telemetry, you know, you just never re-find snakes. You quite often just about step on them walking in this sort of vegetation. Yeah. Jesus, the signal's getting stronger. She's more to the left this Oh, side. really? Let's go. So we're getting closer now. It's getting closer. Yeah. Hold on. We are really close here. All right. Is it there? Okay, she's really close. Really close? What is it? She's just ahead here somewhere. Oh, it's there, she's it's there. obviously I see her, seen yeah. us. She's right here in the water. Whoa. Wow. Just try and grab her. She's Come here, Mama. Come here, girl. Whoa. That's a short temper. Can you hold the tail? yeah. I just I'll want go to for put the this head. down. Oh, she's a strong girl. Hold the tail. I'll go for the head. Come on, girl. Come on, girl. Beautiful African python. Ooh, what a temper. So this is the girl we're looking for, huh? This is her. I didn't know it was this big. She's really. Let me just get the You tail. told me it was big. It's a real monster. She's really in good condition. Yes, beautiful. 뱀의 몸속에 심어놓은 초소형 컴퓨터를 적출, 정보를 분석하면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분석 결과 남아프리카 비단배 머미는 체온을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정도로 높이 상승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2주째 접어든 비단배 말에겐 따뜻한 온기가 필수다. 헌데 굴속은 춥기 때문에 새끼가 제대로 발달하기 위해선 따로 온기를 주어야 한다. 열감지 카메라로 아침 일찍 추운 굴 밖으로 나서는 어미를 촬영했다. 어미의 몸이 주변보다 차갑다. 뱀은 뛰어오는 동물로 환경에 따라 체온이 오르거나 내려간다. 어미가 햇볕을 쬐면서 체온을 죽기 직전까지 상승시킨다. 그 다음 춥고 어두운 굴로 돌아간다. 다시 열감지 카메라로 보면 어미의 몸이 훨씬 뜨거워졌음을 알 수 있다. 어미가 마치 이동식 난로처럼 온몸으로 알을 감싸 온기를 전한다. 새끼의 생존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석 달 뒤, 새끼가 부화하면서 리바스 박사와 알렉산더 박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She's out. Just go around this way. Yeah, okay. Keep a low profile. If she sees us, she's very scared. Let's get. 어미가 새끼와 함께 있었다. 이제껏 비단뱀에게서 발견하지 못한 습성이었다. The babies are out too. Oh yeah. The babies are out too. Look at that. Okay, this is about as close as we can get here. Now you can believe me, eh? Yes. The mother stays with the babies. Still, I don't believe it. It's We've just incredible. recently discovered this behavior. She's staying with the babies for up to about 2 weeks after they hatch. That's incredible. By staying here, she's a massive predator. Just her very presence is protecting the kids, don't you think? Yeah. And then every night she goes down the hole, the babies go back down with her. I think we've got a bit close. She's starting to move. All right, let's back off. 남아프리카 비단뱀은 엄청난 힘과 근육을 이용 새끼를 보호한다. 한데 녀석보다 더 크고 힘센 압살자가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뱀을 만나려면 박사의 고향 베네수엘라로 가야 한다. 뱀의 길이에 관한하는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어떤 뱀이 가장 무겁냐고 묻는다면 정답은 하나다. 바로 남미의 아나콘다다. 녀석은 박사가 10년 이상 연구해온 뱀이기도 하다. 한데 몸집이 커서 불리한 점도 있다. 건기 동안 웅덩이가 마르기 때문에 아나콘다가 한 웅덩이에서 다른 웅덩이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녀석들에겐 육지보다 물속이 훨씬 익숙해요. 물에서 살아서 덩치가 저렇게 불어난 거죠. 아나콘다는 남미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박사는 수백만 년 전 대륙이 거대한 늪으로 뒤덮여 있을 때 그 축축한 늪지에서 풍부한 먹이를 발판 삼아 아나콘다가 진화했을 것이라 보고 있다. 녀석은 물이 허락한 자유 속에서 어마어마한 크기로 자라났다. 물속에서 녀석은 어설프거나 굼뜨기는커녕 우아하고 빠르고 민첩한 사냥꾼이다. 오늘날에도 이 원시 늪의 유산은 베네수엘라를 누비며 지구상에서 가장 큰 덩치를 자랑한다. 한데 늪지의 거주자 중엔 인간도 있다. 이들에게 아나콘다의 공격은 드물지 않은 일이며 비극으로 끝나는 일도 많다. 이곳의 카우보이들은 야성적이고 거칠지만 뱀이 두려운 것만은 어쩔 수 없다. 리바스 박사도 늪지 주변에 위치한 목장에 종종 탐사를 하러 나간다. 호세는 이곳에서 일하는 카우보이인데요. 며칠 전에 아나콘다에게 물렸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문제의 범인을 찾아보려고요. 지금껏 리바스 박사가 본 가장 큰 아나콘다는 길이가 5m에 무게는 100kg가량이었다. 하지만 그런 큰 놈도 초대형 아나콘다에 비하면 아이나 다름없다. 진짜 큰 놈은 9m까지도 자란다. 아나콘다의 집이로군요. 허물로 봐서는 한 중간 크기쯤 되는 것 같아요. 암컷이 확실합니다. 길이는 4m 정도고요. 아마도 이 부근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멀리는 안 가거든요. 아나콘다는 위장술도 뛰어나다. ¿Edu? ¿Está ahí? Sí. La grande. La grande. Déjame ver. Mira la bichota. 좋아요. 몸통이 보입니다. 아유, 맙소사. 이 엄청 큰데요. Vente, Manco, agarra la cola. Yo me quedo con la cola que se me va ahí. ¿Cuál es la cola esta? Agarra la cola, sí. Esa es la cola. Témpala ahí bien duro para afuera. Okay, 아, 힘이 엄청 셉니다. 가서 머리를 잡아보겠습니다. Amarilla, ¿no le digo? Sí. Ahí sí. Agarra por aquí. Agarra por aquí por el medio. Tiene una herida. Oh, mira. ¡Qué bella! 전에 본 친구인데요. 박사는 이따금씩 전에 사로잡았던 녀석과 재회하기도 한다. 너도 나 알지? 전에 본 녀석입니다. 뱀으로선 썩 반갑진 않을 것이다. 박사는 녀석을 조사한 다음 다시 풀어줄 생각이다. 굉장히 큰 암컷이에요. 성질이 아주 대단합니다.
뱀에 물린 자국이 이 정도 되고 또 녀석의 머리는 이만해요. 호세가 딱 이만한 놈에게 물린 거죠. 리바스 박사가 아나콘다에 대해 속속들이 안다고는 해도 아직도 아나콘다의 생태 중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밤에 아나콘다가 뭘 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보려고 나왔죠. 무모해 보일지 몰라도 박사가 피라니아와 전기뱀장어, 악어가 특실거리는 늪을 맨발로 걷는 데는 이유가 있다. 경험상 수초 밑에 숨어있는 뱀을 찾아내는 가장 좋은 장비는 바로 촉각이기 때문이다. 아, 뭐가 있어요. 큰데요? 아, 이게 뭐지? 잘못 봤네요. 저건 악어였어요. 제가 찾던 녀석이 아니에요. 어휴, 깜짝 놀랐어요. 발가락을 통해 어떤 감촉이 전해진다. 아나콘다다. 한데 하나가 아니다. 짝짓기를 하고 있군요. 암컷을 좀 보겠습니다. 아, 통통하네요. 몸통 좀 보세요. 아나콘다가 짝짓기에 한창이다. 수컷은 한 마리뿐입니다만 다른 녀석들도 곧 올 거예요. 많게는 수컷 13마리가 암컷 한 마리와 짝을 짓거든요. 짝짓기가 끝나도 수컷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면서 다른 수컷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죠. 그래야 확실하게 그 암컷이 낳는 알의 아비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조가 있어서 다른 암컷을 찾아가지도 않아요. 이런 습성은 파충류에겐 매우 드물죠. 대부분은 여러 암컷과 짝을 짓는데 아나콘다만은 예외입니다. 수컷은 마음에 드는 적당한 이어간다. 정말 멋졌어요. 박사에게 있어 압살자는 진화의 기적이다. 육지와 물의 최상위 포식자인 녀석들은 놀라운 감각을 지니고 있다. 어둠을 꿰뚫고 미세한 냄새 입자를 감지하는가 하며 작은 날갯짓도 놓치지 않고 번개처럼 낚아챈다. 게다가 녀석들의 근육은 글자 그대로 자연계 최강을 자랑한다. 1분도 못 되어 먹이를 압살하는 힘은 일부 독보다도 효과적이다. 녀석들은 뛰어난 감각과 무기로 중무장한 채 번성해왔고 경쟁자를 물리치고 이 세상 어떤 뱀보다도 크게 자라났다. 그리고 녀석들의 거대한 몸집은 마침내 전설을 낳기에 이른다. 첫 정복자들이 이 땅에 발을 들였을 때 그들은 덩치 큰 설치류와 덩치 큰 거북 등이 넘쳐나는 이 야생의 늪지를 발견하곤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거대한 45m짜리 괴물뱀의 전설을 만들어냈죠. 전설 속의 괴물 뱀은 너무도 커서 인간까지도 먹이로 삼았다고 한다. 아, 45m라니 말도 안 돼요. 하지만 분명 어딘가에 아주 큰 놈이 있을